핸들스톨 자세가 좋은데 미끄러진다.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이럴 때 침을 바르시면요. 효과가 바로 나옵니다.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텀라전 곰씨고요. 오늘 취미탐험은 캔다마입니다. 여러분의 캔다마가 더 잘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못 보셨나요? 다시 한번. 바로 이것입니다. 끝! 이라고 하면 좀 황당하시겠죠? 공의 구멍, 다마홀이죠. 이 다마홀 주변을 베벨이라고 하는데 이 베벨에 침을 바르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꿀팁입니다. 평소에 캔다마 영상을 자주 보는 대원들은 종종 저거 왜 저러지 하고 궁금해하던 장면이 있을 거예요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선수들이 베벨에 침을 바르는 장면입니다. 캔다마는 목재 스킬 토이다 보니까 약간의 스킬을 머금으면은 마찰력이 강해져서 이렇게 엣지에 올리는 기술들이 훨씬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침을 좀 바르는 건데, 침을 정말 많이 바르는 경우는 버드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베벨뿐 아니라 여기 컵 엣지에도 침을 바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저거 뭐야 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대원도 있죠. 저도 이 캔다마의 침 바르기 문화가 시작되고 나서 몇 년 동안이나 침을 바르지 않고 그냥 캔다마를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잘 바릅니다. 우리 대원들 중에 엣지를 이용한 기술을 연습하고 있는데 나는 자세는 좋은데 좀 미끄러워서 흘러내린다 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버드 자세가 좋은데 미끄러진다, 또는 핸들스톨 자세가 좋은데 미끄러진다,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이럴 때 침을 바르면요, 버드를 올렸을 때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달라붙어 있게 되고요. 그리고 핸들스톨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착 달라붙는 것처럼 랜딩이 잘 됩니다. 진짜요, 잘 됩니다. 캔다마 플레이어들이 처음부터 침을 바른 것은 아니었어요. 캔다마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캔에 이 손때, 땀 또는 손 기능이 묻어서 마찰력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을 에이징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. 또 반대로 다마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마찰력이 좋지 않을 때, 그때는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서 훨씬 더 마찰력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다마를 브레이킹한다 라고 했거든요. 그렇게 캔다마가 건조할 때보다 촉촉할 때 훨씬 더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한동안 캔다마에 왁스를 바르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. 현재는 컨디셔너라고 하는 제품도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, 왁스를 바르면 당장은 좋아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바를수록 손에 묻는 것도 별로 좀 느낌이 안 좋고요. 또 캔다마의 그 내구도도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금방 마모가 돼요. 그런 단점들이 발생하면서 왁스를 바르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고 나서는 캔다마에 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. 물을 바르면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습기를 맞출 수도 있고, 또 시간이 지나면 건조가 되면서 원래대로 복구가 됐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물을 바르는 것도 항상 물통을 챙겨 다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침을 바르기 시작했는데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캔다마의 침 바르기 꿀팁이 탄생한 것입니다. 저게 정말 되나? 말이 되나 싶어서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대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당장 이 다마, 베벨에 침이든 물이든 붙이신 다음에 딱 버드를 세워보세요. 묻히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. 이 차이는요, 정말 커요. 참고로 캔다마에 왁스를 많이 바르거나 하면요, 공식 대회에서 다마 체크를 할 때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. 또 심지어는 인증 시험을 볼 때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 반면 침이나 물 같은 경우는요, 어차피 마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이죠. 캔다마에 침을 바르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서, 그리고 두 번째는
좀 침 냄새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. 침 냄새 같은 경우는 개인의 구강 위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발라도 냄새가 안 납니다. 진짜 객관적으로 안 나요. 진짜 안 납니다. 기본적으로 캔다마에 쓰이는 목재에 들어가는 방부제 또는 그 접착제의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로 입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상, 반면 위생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캔다마는 끊임없이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위생상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. 저처럼 막 편하게 지내거나 면역력이 높으신 건강하신 분들이 아닌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놀다가 침을 바르는 것이, 그러니까 혀를 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을 묻혀서 사용하시면 되는데, 물을 묻힐 때는 뭐 컵으로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할 경우에 안쪽에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베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베어링이 녹이 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살짝만 뭐 물티슈로 묻혀준다거나 또는 일반 티슈를 물에 적셔서 살짝만 적셔주는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.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는 대원들은요, 이렇게 생긴 작은 스프레이통을 추천하겠습니다. 이거 원래 비어있는 거고요. 한 3개에 1,000원 정도? 그래서 여기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칙 뿌리시면 되는 건데, 이걸 뿌릴 때도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뿌리시는 것이 아니고 살짝 눕혀서 옆으로 물이 묻게 이렇게 뿌리셔야지 안전합니다. 당연히 이 주변에 묻은 것들은 닦아주셔야 되겠죠. 물이 좋은지 침이 좋은지 물어보시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 침을 선택할 겁니다. 왜냐하면 물에 비해서 침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도 있고요. 또 마찰력도 조금은 더 강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. 아마 이거는 이미 침을 바르고 있는 다른 대원들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.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다마에 침을 바르는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캔다마를 빌렸을 때 무의식적으로, 정말 절대 고의는 아닐 거예요, 남의 캔다마인데 거기에 침을 싹 바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뭐 위생적으로도 문제겠지만 완전 정말 노매너니까요. 캔다마가 새 것이거나 캔다마의 재질이 메이플, 단풍나무인 경우에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.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손때가 묻고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늘 배우신 침이나 물을 살짝만 묻혀서 상태가 좋아지게 한 다음에 기분 좋게 실력을 쌓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정말 생긴 건 단순한데 알면 알수록 깊은 세계가 있죠. 앞으로도 알려드릴 것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. 캔다마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물론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의 신탐에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